playing this weekend? We play against United, Manchester United, On on Sunday. Sunday. We got a good choice. I hope so. 토트넘 구단 최고의 공격수이자 주장인 손흥민의 예의 바른 행동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입니다. 이에 따라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을 연구한 한 서양 교수의 발표가 함께 화제인데요. 그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아 사회학자 교수 리처드 웨스턴입니다. 40년 동안 아시아 문명의 이기심 이론을 연구해온 학자죠. 하지만 오늘은 제 평생의 연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표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조용한 학술 대회장이 제 발표 내용에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죠. 제가 발견한 것은 놀라운 역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따뜻한 인류애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지금까지 알던 모든 이론을 부정합니다. 발표장 뒤편에서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이어 들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론사들이 이 순간을 담기 위해 모여 있었죠. 40년간의 제 연구는 틀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새로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 직접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청중석에서 놀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동료 교수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일부는 고개를 저었죠. 세계적인 교수가 자신의 평생 연구를 부정하고 새로운 연구를 시작한다는 건 학계에서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으니까요. 발표가 끝난 후 많은 기자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으로 가실 건가요? 40년의 연구를 모두 부정하시는 건가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부정이 아닌 새로운 발견의 시작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연구하고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드넓은 구름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제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죠. 기내에서 마주친 대한항공 승무원의 모습은 제가 알던 서비스 산업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히 규정에 따라 웃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승객을 가족처럼 대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여러 나라의 항공사를 이용해봤지만 이런 따뜻함은 처음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실제로 보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시설과 최첨단 시스템의 조화가 완벽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입국장에서 만난 공항 직원 김미영 씨의 환한 미소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서 오세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담긴 진심이 전해졌어요. 피곤한 기색 없이 모든 여행객을 진심으로 맞이하는 모습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에서는 잊지 못할 경험을 했죠. 제 가방이 조금 늦게 나왔는데 주변에 있던 한국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낯선 외국인을 돕는 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이타심을 보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공항 철도를 탈 때였어요. 무거운 캐리어를 든 제게 자리를 양보하는 청년. 길을 헤매는 제 모습을 보고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는 시민들. 심지어 한 고등학생은 자신의 교통카드까지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과연 우연일까요? 서울로 향하는 차창 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아파트들,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그리고 곳곳에 심어진 나무들까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발전상이 한눈에 들어왔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속에서도 잃지 않은 인간미였습니다. 차량 정체로 늦어진다는 기사님의 사과에 승객들은 오히려 괜찮습니다. 운전 조심히 하세요라고 답했어요. 빠른 성장 속에서도 배려와 인내를 잃지 않은 시민의식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도 놀라움은 계속됐죠. 체크인을 도와주던 직원은 제가 연구차 방문했다는 걸 알고는 인근의 도서관과 박물관 정보까지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심지어 현지 맛집 리스트까지 손수 작성해주는 친절함을 보였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40년간 연구해온
이기적 인간이라는 가설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는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잃지 않은 따뜻한 인간미, 발전 속에서도 지켜낸 배려와 존중. 여기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그날의 첫인상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 새로운 연구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죠. 시차 적응이 되지 않아 새벽 3시 호텔 근처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이 시간에 문을 연 가게를 찾는다는 건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거리는 여전히 밝고 안전했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자 상쾌한 종소리와 함께 어서 오세요 라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편의점 직원 박지훈 씨였어요.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박지훈 씨의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단순한 인사가 아닌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말투였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데워드릴까요? 밤 공기가 쌀쌀한데. 그의 배려 깊은 제안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진열대, 다양한 상품들, 그리고 구석구석 묻어나는 세심한 관리의 흔적까지. 특히 눈에 띈 것은 작은 식사 공간이었죠. 여기서 드시고 가실 수 있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박지훈 씨는 커피를 데우면서도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밤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힘드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더 신경 쓰게 되죠.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늦은 퇴근길의 회사원으로 보였죠. 박지훈 씨는 그를 보자마자 따뜻한 도시락을 데워주겠다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어제도 늦게 퇴근하셨죠?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어요. 이어서 들어온 택시기사님께는 피로회복제와 함께 간단한 주의사항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술에 취한 청년이 들어왔을 때는 조심스레 집 주소를 물어보며 택시를 불러주겠다고 했죠. 한 명 한 명 손님들의 사정을 헤아리고 그에 맞는 세심한 배려를 하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편의점이 그냥 가게가 아니에요. 작은 쉼터죠. 지친 분들이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박지훈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이곳은 단순한 상품 판매점이 아닌 도시의 작은 안식처 같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런 현상이 이 가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편의점도 다 비슷해요. 우리끼리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손님들을 더 잘 모시기 위해 노력하죠. 실제로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방문한 모든 편의점에서 비슷한 친절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박지훈 씨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도 컸습니다. 손님들이 편의점 직원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감사하다고 자주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서비스직에 대한 존중과 감사가 다시 더 나은 서비스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편의점은 더욱 특별한 공간으로 다가왔습니다. 술에 취한 청년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야근하는 직장인의 건강을 챙기고 새벽 배달하는 택배기사의 피로를 걱정하는 곳.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도시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보살피는 작은 공동체였던 거죠. 이 작은 편의점에서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빠른 발전 속에서도 잃지 않은 인간미, 현대화 속에서도 지켜낸 따뜻한 배려심. 이런 게 바로 제가 찾던 진정한 인류애였습니다. 효율과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게 아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요. 밤이 깊어 편의점을 나서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연구해야 할 것은 단순한 경제 발전이나 기술 혁신이 아닌 이런 작은 공간에서 발견되는 특별한 정신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곳곳을 탐방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출근 시간임에도 질서정연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뉴욕이나 런던의 지하철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죠. 에스컬레이터에서는 한쪽으로 가지런히 서서 다른 쪽을 비워두는 시민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옆에서 같이 걸어가던 한국 연구원이 설명을 해주었죠. 바쁜 사람은 걸어서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쪽에 서 있는 거예요. 서로를 배려하는 거죠. 개찰구 주변에서도 특별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휠체어를 타신 분이 오시자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장애인 전용 개찰구 앞을 비켜주었고
영무원이 신속하게 나와 도움을 주었어요. 에스컬레이터도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교통약자들의 이동이 편리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런 배려가 특별한 게 아닌 일상적인 모습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출근 시간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임산부를 위한 좌석에 앉아있던 젊은이가 배가 불러온 여성을 발견하자마자 자리를 양보했죠. 그런데 더 인상적인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광경을 특별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만큼 일상적인 일이었던 거죠. 점심시간, 붐비는 식당가에서도 한국만의 특별한 문화를 발견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누구 하나 새치기를 하지 않았고, 자리가 나면 먼저 온 사람부터 차례대로 안내되었죠. 다른 나라였다면 이런 질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버스에서 목격한 장면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타자 즉시 3명의 젊은이가 동시에 일어났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셨고, 젊은이들은 그저 당연하다는 듯 미소로 답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루에 수백 번씩 반복된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었죠. 카페에서는 또 다른 감동이 있었습니다. 테이블을 정리하는 손님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죠. 제가 치우려고 했는데 손님들이 먼저 해주시니까 저절로 깨끗해지네요. 카페 직원의 말처럼 이용한 사람이 뒷정리를 하는 건 한국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돗자리를 펴고 앉은 가족들, 자전거를 타는 연인들, 조깅하는 시민들. 모두가 서로의 공간을 배려하며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찾던 답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목격한 작은 기적 같은 순간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죠. 강제나 감시가 아닌 자발적인 배려와 질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시민의식의 증거였습니다. 밤이 되어 숙소로 돌아가는 길. 한 청소부가 길가에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하나같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넸어요. 그저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그 노고를 알아주는 시민들의 마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가 본 건 단순한 예절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문화고 정신이며 한국만이 가진 특별한 가치입니다. 저는 서둘러 노트북을 켜고 오늘의 관찰 내용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서 발견한 작은 기적들이 모여 만들어낸 한국만의 독특한 사회 현상.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한국의 시민의식이 세계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런던 사회학회에서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청중석에는 세계 각국의 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앉아 있었죠. 발표가 끝나자 일본의 마사키 교수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도쿄 시내 곳곳에서 정의 있는 서비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한국식 서비스 문화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편의점에서는 한국처럼 따뜻한 인사와 친근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직원 교육에 포함시켰죠. 영국의 대형 마트 체인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계산대에서 물건을 담아주는 직원들이 한국처럼 손님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인간적인 교류를 만들어내는 거죠. 고객 만족도가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싱가포르의 리 박사는 더 놀라운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싱가포르 지하철에 한국의 노약자 배려석을 도입한 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늘어났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먼저 나서서 자리를 양보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태국의 방콕에서는 한국식 카페 문화가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테이블을 정리하고 다음 손님을 배려하는 문화가 퍼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죠. 베트남의 호치민시에서는 한국의 공공장소 청결 문화를 배우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 청소에 참여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한국식으로 바꾸고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우리 동네는 우리가 깨끗하게라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파리에서는 한국의 식당 문화를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손님과 직원이 서로 존중하며 바쁜 시간에도 질서를 지키는 문화에 주목했어요. 특히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더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 말에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강요나 규제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의 힘이 아닐까요?
실제로 각국의 변화는 수치로도 나타났습니다. 한국식 서비스를 도입한 기업들의 고객 만족도는 평균 40% 상승했고,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도 크게 개선되었죠. 공공장소의 질서와 청결도 역시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한국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 발표를 마무리하며 강조했습니다. 경제적 성장만이 아닌 인간미를 잃지 않은 발전, 효율성만이 아닌 배려와 존중이 있는 서비스. 이것이 바로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새로운 가치입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사례를 자세히 연구하고 싶다고 했죠. 우리도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이미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변화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죠. 작은 친절과 배려가 만드는 큰 변화, 그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니까요. 한국에서의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제 안에서도 많은 것이 달라졌죠. 아침마다 편의점에서 마주치는 알바생에게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네고, 지하철에서는 자연스럽게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이런 행동들이 낯설었습니다. 왜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하는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작은 배려들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어느 비 오는 날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우산을 들고 가다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학생을 보았죠. 평소에 저였다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멈추고 우산을 함께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제가 조금만 가면 되는데. 학생이 미안해하며 말했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함께 가면 되잖아요. 이게 바로 한국에서 제가 배운 거예요. 그 순간 학생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식당에서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음식을 주문할 때 수고하십니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는 테이블을 정리하는 게 습관이 되었죠. 처음엔 의식적으로 하던 행동들이 이제는 제 일부가 된 것 같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주인 할머니께서는 제 변화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처음엔 차가워 보였는데 이제는 한국 사람 같아요. 그 말씀이 왠지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변화하고 있었으니까요. 배움의 끝은 지식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입니다. 제가 마지막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40년간의 연구로도 발견하지 못했던 진실을 한국에서의 6개월이 가르쳐 주었죠. 진정한 문명의 발전은 기술이나 경제의 성장만이 아닌 인간성의 성장에 있다는 것을요. 매일 아침 연구실로 향하는 길, 이제는 지하철역에서 마주치는 모든 이의 표정이 달라 보입니다. 각자의 사연과 감정이 보이고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이것이야말로 제가 한국에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한국의 발전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닙니다. 현대화 속에서도 잃지 않은 인간미, 빠른 성장 속에서도 지켜낸 배려와 존중. 이것이야말로 세계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제 연구실 벽에는 이제 작은 메모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나요? 매일 아침 이 메모를 보며 시작하는 하루는 제가 한국에 오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석 달 전 제 모교인 하버드에서 강연 제의가 왔습니다. 주제는 현대 사회에서의 인류의 미래였죠.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이 특별한 가치를 전 세계와 나누고 싶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학문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강연을 준비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6개월간의 연구를 마치고 귀국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세계 곳곳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특별한 가치들이 하나둘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UN 문명발전위원회에서 연설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공은 단순한 경제 발전이 아닙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주목해야 합니다. 불과 7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현대화 속에서도 잃지 않은 인간미입니다. 5G 기술을 선도하면서도 길에서 마주치는 모든 이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는 나라.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면서도 식당에서 자발적으로 테이블을 정리하는 시민의식을 가진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실제로 변화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기업들은 앞다투어 한국식 서비스 문화를 배우기 위해 직원들을 한국으로 연수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도쿄의 유명 백화점 체인은 전 직원의 20%를 한국에서 한 달간 연수받게 했고, 그 결과 고객 만족도가 45% 상승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국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서비스 품질을 가진 나라니까요. 유럽의 도시들도 급격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지하철역에는 한국처럼 노약자를 위한 자리가 따로 마련되었고, 런던의 공원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소에 참여하기 시작했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는 한국식 시민 교육을 정규 교과 과정에 도입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실리콘밸리의 반응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IT 기업들이 한국의 기업 문화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효율성만 추구했지만 한국은 효율성과 인간미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구글의 한 임원이 한 말입니다. MZ세대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문화에 매료되어 있었죠. K-팝과 드라마를 넘어 이제는 한국의 생활습관 자체가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처럼 살고 싶어요 라는 해시태그가 SNS에서 매일 100만 건 이상 언급될 정도였죠. 하버드, 옥스퍼드, MIT 등 세계 유수의 대학들도 한국학과를 신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언어나 문화 연구가 아닌 한국식 발전 모델을 연구하기 위해서였죠. 한국은 21세기 인류 문명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물질적 성공과 정신적 풍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유엔은 세계 시민의식의 날을 제정하면서 한국의 사례를 핵심 모델로 채택했습니다. 인류 문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공로가 그 이유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미래 의료의 표준으로 선정했습니다. 최첨단 의료 기술과 환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공존하는 한국의 병원 문화가 전 세계의 부러움을 샀기 때문이죠. 한국의 의료진들은 로봇 수술을 하면서도 환자의 마음을 어루만질 줄 압니다. 이제 전 세계 공항에서는 한국의 서비스 품질을 따라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16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으로 선정된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죠. 최첨단 시스템과 따뜻한 미소가 공존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들은 앞다투어 한국식 경영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면서도 직원들의 행복을 중시하는 비결을 찾기 위해서였죠. 한국 기업의 진정한 경쟁력은 기술력이 아닌 사람을 중시하는 문화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정신을 배우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대한민국이 보여준 특별한 가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새로운 시작을 말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한류입니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제가 한 말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넘어 인간다움의 가치가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에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인류 문명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등대가 되었죠. 경제력과 군사력을 넘어 인류애와 배려의 정신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입니다. 지금까지 동방에이지국 대한민국의 감탄한 해외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주었기를 바라며 더 많은 곳에서 사람을 위한 혁신과 따뜻한 변화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주변과 공유하며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살기 좋고 행복한 대한민국, 이 나라의 국민인 당신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전하는 감동에 취한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